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랜만에 XRP 일봉 차트입니다. 그제 저녁에 조금 펌핑이 나왔죠. 제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건들 거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XRP, 에이다, 도지도 조금 상승을 했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XRP.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XRP는 승차하기 힘든 코인이다. 언제 상승할지 잘 모른다. 저는 상승을 하길래 361선에서 탁 걸려서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차트상 그 가격이 뽀뽀뽀 555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361선을 완벽하게 뚫고 솟아버렸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상승해서 360일 저항선을 맞고 조정을 하는데, 그 무겁다는 361선을 뚫고 가버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629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코인의 남봉꾼 뭐 이래야 될까요? 참 알 수 없는 놈입니다. 승차하기도 매우 힘들고 잘못 던졌다간 낭패를 봅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 하세요. 어쨌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XRP를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에이다도 조금 상승을 시킬 거고, 그리고 도지코인도 조만간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체인링크, 이오스, 네오는 계속 상승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보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XRP 피보나치 되돌림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피보나치 되돌림 항상 0.786짜리에서 상승을 했다. 그 자리는 0.56달러 정도 하네요. 원화로는 73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670원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 환율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터치를 해야 대상승이 나왔다. 비트코인은 0.618, 그리고 XRP는 0.786짜리에서 항상 대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여기서 두 번 시도를 했었죠. 요 라인이 0.786짜리인데 여기 1차 테스트를 했고 2차 테스트를 두 번 터치를 했어요. 쏠려고 터치를 했는데 다시 꼬꾸라졌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0.786짜리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터치되는 타점이 저는 긍정적인, 꽤 신뢰도가 높은 SEC 소송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판결이 아닌 꽤 긍정적인 시그널. 그렇게 해서 0.786짜리를 터치하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 기준 730원. 제 생각에는 730원짜리에서 많이들 던지지 않을까요? 40%에서 50% 정도는 던진다. 그리고 후회를 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1600원에서 1700원짜리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600선. 여기서 이제 거의 70에서 80% 정도 던지겠죠. 충분히 500원대 매수를 했던 분들은 3배 아니면 3.5배 정도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던질 걸로 예측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승차하기 굉장히 힘든 코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셨고, 제가 항상 뭐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서든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건 그 전조 증상이 그제 나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거의 25%가 순식간에 상승을 했죠. 아마도 지금 본인 지갑에 이제 파란 불이 아닌 빨간 불을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평단을 낮추는 작업들을 하셨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생각을 하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하락할 때 존버는 진정한 존버가 아니다. 그냥 어플 지우고 뉴스도 보지 않고 시가나 세워라 가면 되는데, 오히려 존버는 상승할 때가 더 힘들다. 언제 던져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빨간불이라 기분은 좋지만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하시죠.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새 조회수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개수는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힘을 주는 그 이상이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주구장창 XRP 이야기만 했던 제 입장에서도 이번 상승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라서 저에게 좀 위안을 줬습니다. 하도 안 오르길래 제가 그냥 조금 샀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고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궁둥이 딱 붙이시고 글로 써볼까요? 궁둥이 이거 맞나? 그리고 기브스 잘 하세요. 요거 꼭 생각하세요. 없는 돈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항상 없어야 새로운 것들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세요.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차피 먼 길을 가야 되면 버릴 게 많아집니다. 무거우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 제가 평단 별 의미 없다. 언제 사는 것보다 언제 던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없는 돈이라 생각하는 돈들은 부담이 없다. 하지만 어려운 돈이 들어왔다면, 힘든 돈이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 우왕좌왕하다. 흔들거린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어느 순간 술을 먹고 조금 익절이니까 그냥 버튼을 눌러버린다. 여러분들이 누르는 순간 XRP는 투덜은 한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해보세요. 100% 제 말이 맞습니다. 저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어요. 단타 매수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선물 거래도 많이 해봤고, 신중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제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매도 매수는 스마트폰으로 하지 마시라. 될 수 있으면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 매도 매수를 하시라. 한 번 더 신중해진다. 한 번 더 고려해본다. 신중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이 너무 흔해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지천에 깔려서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이 흔함의 역습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매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타 매도 매수는 과감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서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집니다. 이건 선물 거래도 이런 냉정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XRP가 조금 상승을 해서 그나마 기분 좋게 XRP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스 하시고, RSI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또 타신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상승을 보고 개미들이 또 들어와 있다. 분명히 고래들은 약조정을 할 것이다. 이익을 취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거래량이 XRP도 최근 6개월간 가격 상승은 없었지만 거래량이 꽤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리플이 도전을 해야 될 가격 0.56달러, 하나 기준 730원, 여기를 터치를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상승을 할 건지, 또 한번 조정이 들어와서 하락을 할 건지, 요번에는 어쨌든 상승할 걸로 봅니다. 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드라마틱하게 걸려 있잖아요. XRP와 SEC 소송, 그런 거 보면 요런 차트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XRP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슈퍼 사이클 올타임 하이를 시작할 수 있다. 참, 블룸버그 애들은 생각들이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그 연준 금리 발표가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시간에는 발표를 했겠죠. 0.25를 제롬 파월 고집대로 고수를 할 건지, 미국 은행들의 눈치를 보고 돈결을 시킬 건지,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에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교란을 노리는 전통 미디어 매체들도 지금은 약간 그들의 생각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면서,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죠. 썸네일을 어쩔 때는 좀 과하게 쓰지 않았나. 하지만 어쨌든 썸네일이 조금 과했더라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제 영상을 단 한 분이라도 좀 진중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썸네일을 약간 자극적으로 썼나?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을 좀 써달라고, 더 자극적으로 써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블룸버그 전략가 마이클 맥글런은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점점 비트코인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보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군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죠. 초기 시장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받았고, 사기다, 퍼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점점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 16%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걸칫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아직도 그런 멘트를 치는 분들이 있네요. 어쨌든 그 또한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100% 본인의 생각은 반영되지 않는 가식적인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 신경질이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 비트코인은 점점 인플레이션 해지 도구로 사용이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점점 알아보고 있다. 금을 제끼고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원리죠. 제가 종이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꽤 여러 번 했었죠. 디지털이 없던 시대, 인터넷이 없던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비트코인이 아닌 실물의 금에 의지를 했지만 지금은 점점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실물의 금보다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세상,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임, 이런 가상의 인터페이스 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지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채굴을 하고 알아보고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되겠죠. 이게 어쨌든 가장 전체적인 가장 큰 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이야기들은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저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디지털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디지털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과연 어떤 선택이 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선택들일까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곰곰이 커피 한 잔 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은 변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대중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죠. 숫자가 변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라울파 제가 좋아한다고 했죠.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할 말 하는 사람, 빠꾸가 없는 사람, 누구 눈치 보고 이야기하지 않은 분입니다. 어쨌든 라울파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전고점도 아니고 5만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 상승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는 드렸었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두 번째 구조의 금융에 맞닥뜨리게 된 재무부 장관, 그리고 그 철학과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 전에 64,000불, 68,000불 제가 거래량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죠. 별 의미 없는 상승이었다. 그냥 눈에 보여주기식 상승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틀리다. 근거 있는, 근본이 있는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엄청난 거래량은 그 자리가 바닥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라울팔은 5만 달러를 예측했지만 아마도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라울팔은 1년 이내에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조정에는 선물 거래에 대한 의미도 있죠. 롱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청산, 그리고 숏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거래를 보여드린 이유도, 저도 롱 포지션을 따라잡거나 숏 포지션을 따라잡거나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바닥이니까 그냥 롱으로 5배든 7배든 때려놓고 그냥 보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들어갔던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XRP든 비트코인이든 뭐 에이다든 어쨌든 그때의 선택, 저의 선택, 그런데 뭐 제가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매우 위험하다는 표현을 했던 거고, 어쨌든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들어가는 시드의 극대화를 열었겠죠. 그런데 뭐 청산 당해버리면 그 또한 모험이겠죠. 그만큼 선물 거래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라울팔은 2013년, 2019년 충격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또 그만큼 조정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다.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모든 은행들의 문제가 있다. 그들은 모두 부채라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은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전통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걸로 예측한다. 이건 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중재자가 없는, 쉽게 말해서 도매 라인이 없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했고 지금은 거의 뭐 생활화가 됐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예민한 놈이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오랜만에 XRP 일봉 차트입니다. 그제 저녁에 조금 펌핑이 나왔죠. 제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건들 거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XRP, 에이다, 도지도 조금 상승을 했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XRP. 제가 그랬잖아요. XRP는 승차하기 힘든 코인이다. 언제 상승할지 잘 모른다. 저는 상승을 하길래 361선에서 탁 걸려서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차트상 그 가격이 뽀뽀뽀 555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361선을 완벽하게 뚫고 솟아버렸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상승해서 361 저항선을 맞고 조정을 하는데 그 무겁다는 361선을 뚫고 가버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629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코인의 남봉꾼 뭐 이래야 될까요? 참 알 수 없는 놈입니다. 승차하기도 매우 힘들고 잘못 던졌다간 낭패를 봅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 하세요. 어쨌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XRP를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에이다도 조금 상승을 시킬 거고, 그리고 도지코인도 조만간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체인링크, 이오스, 네오는 계속 상승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보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XRP 피보나치 되돌림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피보나치 되돌림 항상 0.786짜리에서 상승을 했다. 그 자리는 0.56달러 정도 하네요. 원화로는 73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670원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 환율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터치를 해야 대상승이 나왔다. 비트코인은 0.618, 그리고 XRP는 0.786짜리에서 항상 대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여기서 2번 시도를 했었죠.
요 라인이 0.786짜리인데 여기 1차 테스트를 했고 2차 테스트를 2번 터치를 했어요. 쏘려고 터치를 했는데 다시 꼬꾸라졌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0.786짜리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터치되는 타점이 저는 긍정적인 꽤 신뢰도가 높은 SEC 소송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판결이 아닌 꽤 긍정적인 시그널. 그렇게 해서 0.786짜리를 터치하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 기준 730원. 제 생각에는 730원짜리에서 많이들 던지지 않을까요? 40%에서 50% 정도는 던진다. 그리고 후회를 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1600원에서 1700원짜리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600선. 여기서 이제 거의 70에서 80% 정도 던지겠죠. 충분히 500원대 매수를 했던 분들은 3배 아니면 3.5배 정도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던질 걸로 예측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승차하기 굉장히 힘든 코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셨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서든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건 그 전조 증상이 그제 나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거의 25%가 순식간에 상승을 했죠. 아마도 지금 본인 지갑에 이제 파란 불이 아닌 빨간 불을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평단을 낮추는 작업들을 하셨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생각을 하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하락할 때 존버는 진정한 존버가 아니다. 그냥 어플 지우고 뉴스도 보지 않고 시간아 세워라 가면 되는데 오히려 존버는 상승할 때가 더 힘들다. 언제 던져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빨간불이라 기분은 좋지만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하시죠.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새 조회수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개수는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힘을 주는 그 이상이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주구장창 XRP 이야기만 했던 제 입장에서도 이번 상승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라서 저에게 좀 위안을 줬습니다. 하도 안 오르길래 제가 그냥 조금 샀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고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궁둥이 딱 붙이시고 글로 써볼까요? 궁둥이 이거 맞나? 그리고 기브스 잘 하세요. 요거 꼭 생각하세요. 없는 돈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항상 없어야 새로운 것들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세요.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차피 먼 길을 가야 되면 버릴 게 많아집니다. 무거우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 제가 평단 별 의미 없다. 언제 사는 것보다 언제 던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없는 돈이라 생각하는 돈들은 부담이 없다. 하지만 어려운 돈이 들어왔다면 힘든 돈이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 우왕좌왕하다. 흔들거린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어느 순간 술을 먹고 조금 익절이니까 그냥 버튼을 눌러버린다. 여러분들이 누르는 순간 XRP는 투덜은 한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해보세요. 100% 제 말이 맞습니다. 저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어요. 단타 매수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선물 거래도 많이 해봤고 신중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제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매도 매수는 스마트폰으로 하지 마시라. 될 수 있으면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 매도 매수를 하시라. 한 번 더 신중해진다. 한 번 더 고려해본다. 신중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이 너무 흔해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지천에 깔려서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이 흔함의 역습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매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타 매도 매수는 과감하게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서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집니다. 이건 뭐 선물 거래도 이런 냉정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XRP가 조금 상승을 해서 그나마 기분 좋게 XRP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스하시고, RSI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또 타신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상승을 보고 개미들이 또 들어와 있다. 분명히 고래들은 약조정을 할 것이다. 이익을 취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거래량이 XRP도 최근 6개월간 가격 상승은 없었지만 거래량이 꽤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리플이 도전을 해야 될 가격 0.56달러, 하나 기준 730원, 여기를 터치를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상승을 할 건지 또 한번 조정이 들어와서 하락을 할 건지, 요번에는 어쨌든 상승할 걸로 봅니다. 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드라마틱하게 걸려 있잖아요. XRP와 SEC 소송, 그런 거 보면 요런 차트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XRP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슈퍼 사이클 올타임 하이를 시작할 수 있다. 참, 블룸버그 애들은 생각들이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그 연준 금리 발표가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시간에는 발표를 했겠죠. 0.25를 제롬 파월 고집대로 고수를 할 건지, 미국 은행들의 눈치를 보고 돈결을 시킬 건지,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에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교란을 노리는 전통 미디어 매체들도 지금은 약간 그들의 생각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면서,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죠. 썸네일을 어쩔 때는 좀 과하게 쓰지 않았나. 하지만 어쨌든 썸네일이 조금 과했더라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제 영상을 단 한 분이라도 좀 진중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썸네일을 약간 자극적으로 썼나?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을 좀 써달라고, 더 자극적으로 써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블룸버그 전략가 마이클 맥글런은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점점 비트코인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보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군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죠. 초기 시장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받았고, 사기다, 퍼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점점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 16%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걸칫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아직도 그런 멘트를 치는 분들이 있네요. 어쨌든 그 또한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100% 본인의 생각은 반영되지 않는 가식적인 정책 위반자들의 생각, 신경질이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 비트코인은 점점 인플레이션 해지 도구로 사용이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점점 알아보고 있다. 금을 제끼고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원리죠. 제가 종이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꽤 여러 번 했었죠. 디지털이 없던 시대, 인터넷이 없던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비트코인이 아닌 실물의 금에 의지를 했지만, 지금은 점점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실물의 금보다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세상,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임 이런 가상의 인터페이스 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지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채굴을 하고 알아보고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되겠죠. 이게 어쨌든 가장 전체적인 가장 큰 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이야기들은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저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디지털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디지털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과연 어떤 선택이 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선택들일까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곰곰이 커피 한 잔 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은 변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대중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죠. 숫자가 변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라울파 제가 좋아한다고 했죠.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할 말 하는 사람, 빠꾸가 없는 사람, 누구 눈치 보고 이야기하지 않은 분입니다. 어쨌든 라울파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전고점도 아니고 5만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 상승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는 드렸었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된 재무부 장관 그리고 그 철학과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 전에 64,000불, 68,000불 제가 거래량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죠. 별 의미 없는 상승이었다. 그냥 눈에 보여주기식 상승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틀리다. 근거 있는, 근본이 있는,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엄청난 거래량은 그 자리가 바닥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라울파는 5만 달러를 예측했지만 아마도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라울파는 1년 이내에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조정에는 선물 거래에 대한 의미도 있죠. 롱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청산 그리고 숏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거래를 보여드린 이유도 저도 롱 포지션을 따라잡거나 숏 포지션을 따라잡거나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바닥이니까 그냥 롱으로 5배든 7배든 때려놓고 그냥 보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들어갔던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XRP든 비트코인이든 에이다든 어쨌든 그때의 선택, 저의 선택 그런데 제가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매우 위험하다는 표현을 했던 거고 어쨌든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들어가는 시드의 극대화를 열었겠죠. 그런데 청산 당해버리면 그 또한 모험이겠죠. 그만큼 선물 거래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라울팔은 2013년, 2019년 충격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또 그만큼 조정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다.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모든 은행들의 문제가 있다. 그들은 모두 부채라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은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전통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걸로 예측한다. 이건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중재자가 없는, 쉽게 말해서 도매 라인이 없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했고 지금은 거의 생활화가 됐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예민한 놈이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